제가 이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은 허리 아픔은 디스크, 오직 디스크, 허리 아픔 디스크. 이게 유튜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진단해버리는 10년간을 아파왔고 10년 동안 5번을 수술을 했고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이라는 데서 했고 대학병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심은 접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허리나 골반 통증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진단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문제. 진단했더라도 번지수가 다른 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고려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전문의들을 육성하여 왔고, 또 이후에는 스페셜 정형외과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인 총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40년간 허리, 골반, 관절 요 질환을 제가 전문으로 치료해 오면서 허리 아픔은 디스크라 거의 공식이 성립되어 있을 정도의 디스크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디스크 진단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디스크 진단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 아픔은 무조건 디스크라고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배경에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내린 진단도 있지만 환자분들도 허리 아프면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디스크에 대한 치료법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한번 혼란스러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허리 아파서 MRI를 이제 찍고, 근데 MRI상 약간 디스크가 이제 돌출된 정도를 가지고 다른 검사 없이 무조건 디스크다 이렇게 하고, 또 뭐 간단한 수술, 뭐 현미경 수술이다 무슨 수술 간단한 수술을 완치됐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디스크보다는 다른 질환, 허리에 다른 질환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제가 그 영상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튀어나온 디스크만 일부 사진만 MRI상 보여주고 바로 디스크, 또 우리는 이런 치료해서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환자분들에게 허리 아프면 디스크다 이런 믿음을 주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영상을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허리 아프고 움직이면 또 풀린다, 이런 환자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디스크라고 또 진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증상은 디스크가 아닌 소위 그 염증성 요통증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디스크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한테 운동을 시켰더니 좋아졌다. 이것도 맞으면 디스크가 아직 낫질 않아서 아침에 그래서 허리 아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게 운동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운동 허물 해가지고 디스크 진단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질환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허리 아픔은 디스크, 오로지 그냥 뭐 디스크 all or nothing, 뭐 by the disc, for the disc, of the disc, 오직 디스크, 허리 아픔 디스크, 이게 유튜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면서 디스크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명은 이제 디스크로 붙였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사진에서 보면 그 뒤쪽에 있는, 병원에 설명하지 않는 뒤쪽에 보면 신경이 눌려있는, 그러니까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진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에 해당하는 수술을 해요. 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이와 같이 실제 협착증의 핵심은 보여주지 않고 디스크 튀어나온 거 일부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로 진단해서 어떤 우리 뭐 간단한 수술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튜브가 저에게는 큰 문제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진단해 버리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또 계속 아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아마 학교 있을 때, 대학 있을 때 강남의 모 병원에서 후송돼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처음에 디스크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다리는 이제 편해졌는데 왼쪽 다리가 계속 저리고 땡기고 다음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또 반대쪽에 또 디스크가 같이 있었다 해서 두 번째 가서 또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저리고 땡기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더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냐니까 협착증 때문에 그랬다. 이제 뒤늦게 이제 협착증에 대한 진단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해서 이제 저에게 왔던 케이스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MRI를 봤을 때 협착증이 너무도 심해서 여러 레벨에 걸쳐서 극심한 협착증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분은 디스크로만 2번 수술하시다가 이제 3번째 저희 병원 와서 이제 협착증에 대한 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째 경우가 척추관 협착증은 맞습니다. 맞는데 협착증의 원인을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협착증의 원인이 황색인대의 비대다, 두껍다. 그래서 척추협착증의 정의가 결국 황색인대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색인대를 재검으로 해서 간단한 수술이다. 재검으로 해서 협착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유튜브가 지금 많이 요새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의 핵심은 황색인대가 아니고 척추에서 신경이 내려오는 통로의 함요부라는 곳. 함요부라는 곳은 뼈로 의해서 둘러싸이는데 그게 둘러싸인 뼈들이 두꺼워져서 그 밑에를 지나가는 신경을 꽉 압박하는 게 척추협착증의 본질입니다. 즉 황색인대는 약간 보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척추협착증인데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아예 언급 자체를 않고 척추협착증의 정의는 황색인대가 두껍습니다 하고 정의까지 바꿔버린 거죠.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과서의 정의까지, 병의 정의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29년간 고려대학에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수술도 합니다만 척추협착 수술 한 번 하려면 3시간, 5시간을 정말 피를 많이 흘리면서 꽉 껴있는 뼈 조각을 제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정말로 의식 혼멸 정도까지 땀이 완전히 몸에 젖고 이럴 정도까지 우리가 집중해 수술하고 그 수술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히 수술해서 황색인대만 제거해서 협착증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뭔지 참으로 그 너무도 정말 기가 막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또 이 영상이 한두 개 아니라 점차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제가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좀 황당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하나는 어떤 유튜브에서는 척추협착증에 대해서 뼈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 다시 하겠어. 절개를 정통 교과적으로 절개를 해서 근육을 옆으로 제치면서 들어가는 그런 수술은 구식이고 조금 째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첨단 수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로는 또 병원도 봤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로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척추협착증은 신경이 함엽에서 꽉 눌려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함요부란 뼈에 둘러싸이는 터널 같은 공간인데 터널의 상하 좌우에서 뼈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신경을 꽉 누르는 건데 신경이 국숟가락 정도의 굵기라고 보면 우리가 CT나 MRI상 보면 이제 함요부의 크기가 보통 5mm 이상인데 그 안에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좁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뭐 1mm 이하도 될 수 있고 2mm, 3mm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꽉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 들어가면 그 끼어 있는 뼈, 그 누르고 있는 뼈는 거의 차돌처럼 변해 있기 때문에 그걸 재고 나면 그 신경은 심으면 거의 뭐 종이짝처럼 가늘어져 있고 하얗게 거의 말라 있습니다. 혈관까지 다 이제 차단돼 버리고요. 이게 척추협착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눌리고 비틀어지고 망가진 이 신경을 풀려면 결국은 그게 누르고 있는 뼈 조각을 미세하게 끊임없이 제거를 해오면서 신경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거기는 손을 안 대고 또는 형식적으로 손대고 그 뒤에 있는 허리 뒤에 피부 가까이 있는 그쪽에 있는 황색인대만 제거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건 환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을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뼈를 깎지 않고 수술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상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황색인대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이후에 계속 심한 통증 때문에 저희 외래 온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태반이 뭐 간단한 수술이나 또는 이런 식의 수술을 하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 외래 대기실에서 엉엉 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정말 살려달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분들 태반입니다. 물론 아마 유튜브를 보시고 황색인대만 제거하면 해결된다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강남의 모 유명 척추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수술기에 전혀 호전된 게 없고 그야말로 더 종아리가 터지고 10m도 걷지 못하는 정말로 죽고 싶다면서 살려달라고 내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만 찍어보더라도 이 수술이 협착증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있는 함여부 쪽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고, 결국은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3개를 열고 신경 부위를 접근한 다음 1단계 문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는 황색인대만 제거하고 뭐 이상한 뭐 어떤 줄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단 1이라도 좋아졌다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말로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한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하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핵심은 그게 수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손을 대실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간단히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이 환자에 맞는 다리 저림증, 다리도 말라가고 좀 가다 보면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환자를 치료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간단한 수술로 해서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된 꼴이 되고, 수술 후에 똑같은 그런 이제 수술 실패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현혹돼서 또 지금도 수술을 받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여기서 제가 그 척추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함여부라는 곳에서 뼈가 자라서 누르는 거고, 황색인대는 보조적으로 같이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경이 눌리는, 뼈에 눌리는 부분은 멀쩡하면서 황색인대만 세게 눌리는, 심하게 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척추협착증은 아마 수천 케이스 이상,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5, 6천 케이스 정도. 그래서 황색인대만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척추협착증 수술의 원칙은, 교과서적인 수술의 원칙은 충분한 감압술이라, 그러니까 adequate decompression이라고 해서 충분한 감압술이 변함없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뼈에 눌려 있는 부분이든 그 이따 부분이든 간에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프리하게 다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열어주는 거. 그게 핵심인가. 디컴프레션, 감압이 문제 아니라 앞에 충분한 감압. adequate decompression이라는 말은 명칭을 붙인 게 결과적으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 있게 감압을 해야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혈관이 공급되고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척추협착증 수술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수술이고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제가 인공고관절 또 인공무릎관절 척추협착증을 그동안 40년간 주로 수술해 왔고 진료해 왔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수술이 인공고관절 재수술하는 거. 그러니까 고관절 쓰다가 망가져 가지고 다시 뽑아내고 다시 수술하는 거, 또는 인공무릎 수술, 무릎이 수술하다가 인공관절이 또 나중에 망가지고 다시 뽑아내고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su술이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첫 수술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협착증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한 500개에서 1000건 정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제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살짝 없어지면서 바로 수술에 임할 수 있었을 만큼 이 수술은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항상 수술 전에 출혈 문제, 그 다음에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절개하면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신경이 눌리는 부분,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혈관들이 많이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지뢰밭처럼 가는 데마다 이제 조금 크고 작은 출혈들이 오기 때문에 바로 시야가 흐려져 버리고, 그 주위에 조그만 시야 같지만 대부분 의사들이 여기 어딘지 순간 오리엔테이션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험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수술인데, 대부분 최근에는 지금 의료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또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실제 수술 들어가고 실제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을 감아보는 마지막 그 뼈를 쪼아내는 그런 장면, 신경하고 접해 있는 그 부분에는 되게 오퍼레이터가 이제 집도의가 옆에 조수한테 주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봐서. 이러다 보니까 이 수술을 정확하게 배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점차 이제 모든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수술을 제대로 대학에서도 이제 전수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교수들도 점차 이제 이런 수술보다는 이제 너무 또 힘이 들고 또 수술하고 나는 여러 가지 또 삭감 문제, 열심히 수술하고 정말 손이 부르트고 몇 시간 하고 나와도 그 다음에 뭐 수술에 대해 신청 들어가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규정을 들어서 또 삭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또 그 삭감이 부당하다는 또 뭐 이의 신청서를 내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배처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아마 좀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최근에 대학에서 수술하고 온 환자들에서 계속 아프다는 환자들 보면 역시도 감압 수술이 좀 문제가 있고 그냥 약간 이제 불충분한 이런 수술들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 제도적이라는 게 이제 열심히 수술해도 결국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문제. 그러면 정말로 허탈합니다, 이게. 거의 뭐 정말 내 혼신을 다 바쳐서 수술하고 신경 하나만 감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한 레벨에 두 군데, 두 레벨은 네 개 또는 여섯 개. 그러면 4시간, 5시간 쉬면 8시간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많은 양의 피가 또 들어가고 정말 6시간 동안은 5시간 동안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술하는데 나하고 나서 보면 뭐 어떤 전문 심사위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딱 삭감돼 버리고 이런 게 너무도 참 기가 막히고 이러고 나면은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다음에 또 다리 못 쓰고 다리 마비되고 하고 있는 그 고통받는 환자 보면 또 우리가 수술하고 저는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수술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후배 교수들은 아마도 생각이 좀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지금 요 최근에 좀 아류급 수술로 수술해도 마찬가지인 이런 게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척추협착증 수술이 어렵다면 대학병 가면 뭐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일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이라고 그래서 그게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역시도 대학에서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제가 뭐 29년, 30년 대학에 있었지만 같은 분야에서도 의사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판역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환자들은 알 수가 없고요. 좋은 의사들은 계속 좋은 결과를 내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계속 또 그저 그렇거나 또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내는 걸 저는 이제 경험을 해왔습니다. 대학이라고 그래서 또 무조건 믿지 마시고 어떤 의사인지 그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가면 협착증이 그대로 잘 치료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10년 전 변형된 허리를 제대로 맞추는 그런 수술을 성공했다고 그래서 매스컴에 많이 회자된 그 모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간 환자가 있었습니다. 척추 협착증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직후부터 다리가 너무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그로부터 한 5년간 끊임없이 거의 잠 한숨도 제대로 잠 날이 없을 정도의 고통을 마약으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때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고 그분은 사실은 다리 저림증이 없었는데 허리만 아파서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고 이제는 고통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은 이제 완전히 피폐돼서 아마 그 자살까지도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 결국 자녀 때문에 자살은 이제 결국 이제 포기했고 마지막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마 저희 병원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자 바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때 사용되는 그 나사못, 페디칼 스크루라고 그래서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체 앞으로 두 개가 튀어나와서 복부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조금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꽤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한쪽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대정맥 근처에 다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런 사실을 병원에서 듣지 못했느냐. 5년 동안 계속 약을 그 병원 가서 받았다면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걸로 보이는데 환자는 거기 병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을 이제 드리고 했지만 한 달 해도 전혀 뭐 한 달간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고 너무 이제 위험해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 수술을 사실은 이제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 이제 대정맥이 이제 파열될 우려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분도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시 고민하다가 이제 수술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해서 다행히도 수술은 잘 성공됐고 또 환자의 증상은 그로부터 조금씩 이제 호전돼 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 병원이라 유명 교수라고 그래서 또 매스컴을 보고 찾아갔지만
결국은 수술 전에 없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내 개인의 명예, 오소리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환자는 극단적인 5년간에 걸쳐서 정말로 자살까지 하고 싶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는 척추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허리 관련 수술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염증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즉 디스크가 아니고 다리 저림증도 없고 허리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MRI만 찍고 또 디스크로 진단하고, 이름으로 해서 다른 진단을 놓치고 디스크로 오진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몸이 허리뿐만 아니라 고관절, 목, 어깨 다 끊임없이 돌아가서 통증이 오면서 망가지는, 그게 결과적으로 디스크 오진후부터 시작했다. 나 디스크니까 디스크니까 아플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했다는 게 하나의 이제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디스크로 진단됐지만 염증성 질환 또는 고관절 질환, 다른 질환인데 똑같은 증상으로 디스크로 오진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현재 이 허리 골반 통증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라고 진단이 됐는데 실제로는 협착증이죠. 협착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꽉 눌리는 건데, 그걸 연부조직인 디스크, 수액 탈출된 걸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인데도 현미경 수술한다든지, 디스크인데도 조금 째고 하는 내시경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술하고 나서 똑같이 계속 아파요. 계속 고통받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붙였는데, 척추관 협착증을 붙였는데, 그걸 제대로 충분한 감압 수술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평색인대라든지 또는 디스크만 또 제거하고 실제 눌린 부위는 손을 못 댄, 다시 하기서 게이트로 보면 1단계, 2단계까지만 가고 3단계는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리는 땡기고 아프고 종아리는 터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큰 우리 척추 고통받는 환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약 10년간 5번 척추 수술을 받고 저한테 내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남에 있는 보건복지부 척추 전문병원 2군데에서 4번을 수술했고요. 제4호 요추 협착증. 그 다음에는 또 강북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제3번, 4번 디스크를 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번을 수술했습니다. 그 허리 아픈 거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비가 풀리질 않고, 역시 또 계속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이런 고통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온 건 6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번째 수술을 들어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처음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수술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RI 상에서는 함요부에서 심하게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접근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실제 수술 들어보니까 1단계, 2단계 문만 열었고 3번째 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1단계, 2단계 문은 4번, 5번 수술하다 보니까 조직이 막말로 완전히 떡이 돼서 함요부까지 들어가는 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출혈이 되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거기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저희가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예정됐던 수술이 아마 3시간 정도로 제가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충분히 눌려있는 신경을 오른쪽, 왼쪽 3번, 4번, 4번, 5번 4개를 다 감압하고 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후관절, 그러니까 함요부를 하고 나면 척추가 위아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척추경 나사, 그리고 뼈 이식을 하고. 그래야지 다음날 바로 며칠 후라도 바로 걸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결국 환자는 이제 다리가 마비해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정말로 편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10년간을 아파왔고 10년 동안 5번을 수술을 했고 보건복지부 전문병원이라는 데서 했고 대학병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심은 접근하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감압술, adequate decompression을 시행하고 나니까 이 환자는 그 한 번 수술로 해서 다 이제 다리가 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허리나 골반 통증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진단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문제, 진단했더라도 번지수가 다른 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수술하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을 환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현대 의학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면 대부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